네,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지난 12일 본위원은 금융위원장님께 금융당국의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소홀한 관리 행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제가 하나 실수했다고 우리 직원이 이야기하던데요. 그때 바로 직권 말소인가 한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고 교육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연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예. 당시 이제 본위원은 유예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위원장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권 말소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네. 금융당국은 금융당국대로 숙제를 이행할 테니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금융감독원장님 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그러면 혹시 국감 이후에 위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때 왜 그러면 저걸 늦춰졌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수하기가 좀 어려워서 늦춰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융위원장님이 국정감사에서 법적인 조치 등 숙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나온 것처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장님의 말씀과는 달리 국감 며칠 전인 10월 8일에 연말까지 교육기간을 유예하고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비조치 의견서를 이미 발급을 해서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언론에서는 밀린 숙제를 한다더니 데드라인만 늘려주었다는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미 상당 기간 교육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 더 이상 교육을 받는 것을 미루거나 대리수강 등 편법을 이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유사투자 자문업자들로부터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향후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에 무저해지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융위가 낸 보도 자료인데요. 추진 배경으로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와 무저해지 보험 상품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제는 꽤 유명해진 2015년도 금융위 규제 완화 보도 자료입니다. 이때 금융위가 풀어준 무저해지 보험과 사모펀드가 5년 뒤 지금 이제 평행 이론처럼 양적 팽창을 거두다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면 화면처럼 금융위가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무저해지 보험 규제 완화를 해줍니다. 이후 무저해지 보험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영업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2배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작년에만 생손보합계 402만 건, 올해 상반기에만 214만 건의 보험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금융위가 앞서 말씀드린 불안전 판매와 상품 구조 자체의 문제들 이유로 급제동을 걸자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또 보험을 팔아오던 보험업계와 덜 내고 더 받는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제 갑자기 황당한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무저해지 보험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화면처럼 반짝 세일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며 제가 든 생각은 과연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규제를 풀어주며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저해지 보험 자체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에 다 어떤 실패를 했던 상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보험을 금융당국이 신중한 검토 없이 규제를 풀어놓고 그동안 보험사들이 불안전 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이제 크다고 봅니다. 늦지만 어쨌든 지금 이에 대한 이제 조치가 나오긴 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한 좀 보호 조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자료가 듭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생보사 중 무해지 보험 계약 유지 낮은 곳은 25회차에 벌써 50%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허공에 이제 날릴 셈인데요. 이 보호 조치 중에 기존 소비자 보호들 어떻게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일단 뭐 두 분께서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게 선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불안전 판매 비슷한 일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들을 감안을 해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또 보험료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불안전 판매 좀 줄이는 것도 포함해서 상품하고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 쪽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좀 더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이제 상품을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배경 설명이나 어떤 거는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 뭐 다 인정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는 알겠는데 기왕에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해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만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을 구제를 뭐 좀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의사로 이제 해지를 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뭐 해줘야 되는 건지 하는 건 따로 한번 생각해 보고 했습니다. 그게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하여튼 목표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판매했던 제품들이 불안전 판매로 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보호 예, 조치를 말씀드린 거고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